바다에서 날 이긴다면 날 마음대로 해도 좋아. 하지만 진다면 넌 내 말에 절대 복종해. 2024년 8월 진해 앞바다. 뜨거운 태양이 수평선을 불태우던 그날, 한 여자의 도발적인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 해군 네이비실 엘라 캠벨 대위였죠. 31살의 그녀는 한국 UDT 강무역 대위를 향해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들어는 봤는데 실전 경험은 얼마나 되는 거야? 엘라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뒤편에 늘어선 네이비실 대원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마치 동네 아이들을 놀려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강무역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2살 UDT 대위.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바다처럼 고요한 침착함만이 흐르고 있었죠. 좋습니다. 승부를 겨뤄보시죠. 강무역의 낮은 목소리가 훈련장에 깔렸습니다. 엘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가왔습니다. 승부라니 거창하네. 그냥 재미로 한판 해보자는 거지. 수중심투 훈련 어때? 네가 이기면 하룻밤 뜨겁게 보내줄 수도 있어. 근데 과연 너가 날 가질 수 있을까? 그녀의 말에 네이비실 대원들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UDT 대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자존심이 바닥까지 긁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무역을 바라봤습니다. 대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봤죠. 강무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기는 공정해야겠죠. 당신이 지면 당신도 내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엘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딜 성사. 근데 미리 말해두는데 한국군 따위한테 지는 일은 절대 없어. 훈련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양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죠. 한미 합동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시작된 이 대결은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UDT 대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네이비실 대원들은 여유롭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준비했죠. 수중 침투 훈련 코스는 해안에서 5km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잠수하여 이동한 뒤 해저 장애물을 통과하고 돌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속 침투 능력, 수중 기동력, 해류 판독 능력 모두가 시험대에 오르는 훈련이었죠.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바다였죠. 훈련장 한쪽에서는 UDT 대원들과 네이비실 대원들이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최정예 특수부대의 명예가 걸린 대결이었습니다. 강무역의 부대원 중 한 명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위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저 여자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강무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UDT 전체가 무시당하는 거야. 이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야. 해안가에는 구경하러 나온 다른 부대원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한국 UDT와 미국 네이비실의 대결이라니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엘라는 여유롭게 스트레칭을 하며 강무역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죠. 네이비실 대원 한 명이 엘라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캡틴, 너무 심하게 이기면 나중에 훈련 분위기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엘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 적당히 봐줄게. 아주 조금만. 수중 침투 훈련 코스가 공개됐습니다. 해안에서 5km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잠수하여 이동한 뒤 해저 장애물을 통과하고 돌아오는 방식이었죠. 고속 침투 능력, 수중 기동력, 해류 판독 능력 모두가 시험대에 오르는 코스였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바다였죠. 강무역은 장비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산소통의 압력, 핀의 상태, 수경의 밀착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의 손길은 침착했지만 내면에서는 격렬한 각오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심판관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기 직전 엘라가 강무역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후회하지 마. 당신이 먼저 받아들인 거니까. 강무역은 대답 대신 고요한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죠. 호루라기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두 전사가 동시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고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죠. 이제 승부는 시작됐습니다. 바다만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용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전사의 자존심이 충돌한 그날 이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죠. 물속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육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호흡 소리와 물살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죠. 엘라는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팔놀림은 강력했고 다리의 킥은 날카로웠죠. 네이비실에서 수천 시간 동안 단련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해안가에서 지켜보던 네이비실 대원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봐봐, 캡틴이 압도하고 있잖아. 역시 우리가 최고야. 첫 1km 구간에서 엘라는 확실히 앞서 나갔습니다. 그녀는 속도에 자신이 있었죠.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강무역을 의식하며 더욱 속도를 높였죠. 하지만 강무역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물살의 방향을 읽고 해류의 흐름을 느꼈죠. 바다가 어디로 흐르는지, 어느 지점에서 저항이 적은지 본능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는 물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과 함께 움직였죠. UDT 대원 하나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위님이 뒤처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옆에 있던 선임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대위님은 바다를 읽는 분이시거든. 지켜봐. 2km 지점을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류가 복잡하게 얽히는 구간이었죠.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던 거센 물살이 수중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엘라는 그 흐름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힘을 더 쏟아부었죠. 하지만 바다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강무역은 해류의 틈을 찾아냈습니다. 물살이 약한 지점을 따라 이동했죠. 때로는 깊이 잠수했고 때로는 각도를 비틀어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웠죠. UDT는 단순히 힘만 기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읽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죠. 3km 구간에 접어들면서 엘라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체력 소모가 컸던 겁니다. 팔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산소통의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여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 가면 복귀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죠. 강무역이었습니다. 그는 고른 호흡을 유지한 채 그녀를 추월했습니다. 물속에서도 그의 움직임은 흐트러짐이 없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엘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더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강무역과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목표 지점에 먼저 도착한 건 강무역이었습니다. 해저에 설치된 표식을 확인하고 장애물 구간으로 진입했죠. 좁은 암초 사이를 통과하고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코스였습니다. 강무역은 정확한 동선으로 장애물을 클리어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시간을 단축했죠.
엘라도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초 이상 뒤처진 상태였죠. 장애물 구간을 통과하는데도 강무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암초에 장비가 걸렸고 그물망을 통과할 때 방향을 잘못 잡아 다시 돌아가야 했죠. 체력이 고갈되면서 판단력까지 흐려졌던 겁니다. 복귀 구간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강무혁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해류를 정확히 읽어내며 효율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엘라는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죠.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습니다. 해안에 먼저 도착한 강무혁은 장비를 벗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엘라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5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벌어져 있었죠. 엘라는 물에서 나와 무릎을 짚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네이비실 대원들도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농담을 던지지 않았죠. 한 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캡틴 괜찮으세요? 엘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죠. 강무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승부였습니다. 엘라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굴욕감과 충격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편견도 함께 산산조각 났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무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졌어. 완전히 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건 그녀에게 처음 겪는 일이었죠. UDT 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먼저였죠. 강무혁은 엘라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훌륭한 전사입니다. 다만 바다는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죠. 바다와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엘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존경의 빛이 깃들어 있었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강무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내기는 당신이 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복종이 아닙니다. 이 패배는 그녀에게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네이비실 대원들은 전날의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죠. 엘라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 홀로 체력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죠. 강무혁이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엘라는 턱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엘라도 그의 기척을 느꼈지만 내려오지 않았죠. 마지막 한계를 더하고 나서야 땅에 내려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라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내기는 내가 졌어.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패자로서 무엇을 요구받을지 두려웠던 겁니다. 모욕적인 명령일 수도 있었고 굴욕적인 임무일 수도 있었죠. 강무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엘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이었죠. 경험을 공유하라고. 강무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이비실의 실전 전술과 작전 경험을 우리와 나눠주십시오. 당신들이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배운 것들을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엘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종을 강요할 줄 알았는데 배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녀는 강무혁의 눈을 들여다봤죠.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엘라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좋아. 그 정도라면 기꺼이 해줄게.
강무혁도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부터 두 부대의 훈련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라는 네이비실이 이라크에서 겪었던 시가전 경험을 공유했죠. 좁은 골목에서의 도립 전술, 인질 구출 시 동선 확보 방법, 적의 매복을 피하는 요령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 때 절대 정면으로 서지 않아. 항상 측면에서 접근하지. 폭발물이 있을 수 있거든. UDT 대원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의 지혜였죠. 강무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UDT만의 수중 침투 기술을 네이비실에게 가르쳤죠. 해류 읽는 법,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방법, 야간 수중 항법 기술까지 하나하나 전수했습니다. 바다는 적이 아닙니다. 동료입니다. 바다의 흐름에 맞서지 말고 함께 가십시오. 엘라는 물속에서 강무혁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몸에 익어갔죠. 힘으로 밀어붙이던 자신의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경쟁과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애가 자리 잡았죠. 네이비실 대원들은 UDT의 기술에 감탄했고 UDT 대원들은 네이비실의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친 엘라가 강무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내가 그날 다른 걸 요구했다면 난 아마 평생 너를 원망했을 거야. 강무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받을 이유가 없죠. 우린 같은 전사니까요. 엘라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내가 바다에서 날 이긴 건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어. 내겐 바다를 대하는 마음이 달랐거든. 존중과 이해가 있었지. 강무혁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기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진짜 전장에서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요. 훈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무혁과 엘라는 이제 단순한 기술 교환을 넘어 전술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죠. 새벽 5시 두 사람은 다른 대원들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두 사람의 열정은 뜨거웠죠. 오늘은 CQB 훈련을 해보려고 해. 네이비실 방식으로. 엘라가 말했습니다. CQB 근접 전투 훈련이었죠. 좁은 공간에서의 전투는 일반 전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죠. 벽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입하는 건 매번 죽음과의 도박이었습니다. 훈련장에는 모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복도와 방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실제 중동의 건물 구조를 재현한 시설이었습니다. 엘라는 입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네이비실에서는 이렇게 진입해. 첫 번째 대원이 문을 열면 두 번째가 바로 돌입하지. 그때 각도가 중요해. 절대 정면으로 들어가면 안 돼. 적이 정면을 조준하고 기다릴 테니까. 엘라는 실제로 시연했습니다. 문 옆에 붙어서 손잡이를 잡고 재빠르게 문을 열었죠. 그리고 즉시 측면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만약 총탄이 날아온다면 빗나갈 위치였죠. 강무혁은 엘라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문을 열고 측면으로부터 안을 확인했죠. 엘라가 손신호를 보내자 강무혁이 재빠르게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색했지만 10번, 20번 반복하자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맞아떨어졌죠. 좋아, 이제 코너를 돌 때를 보여줄게. 여기서 대부분 매복을 당하거든. 이라크에서 내 동료 하나가 이 실수로 목숨을 잃었어. 엘라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강무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엘라는 벽에 바짝 붙어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코너에 도달하기 직전 그녀는 낮은 자세로 재빠르게 몸을 드러냈다가 다시 숨었죠. 적의 시야에 최소한만 노출되는 기술이었습니다. 만약 저격수가 있다면 한 번에 맞출 수 없는 속도였죠. 이라크 팔루자에서 이 방법으로 수없이 살아남았어. 매복조가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보통 놈들은 코너 바로 뒤에 숨어서 기다리거든. 강무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복 연습했습니다. 그의 학습 속도는 빨랐죠. 한 번 보고 배운 것을 곧바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라는 그의 빠른 습득력에 감탄했죠. 넌 정말 스펀지 같아. 한 번 보면 바로 이해하네. 당신이 가르치는 게 명확해서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다양한 상황을 연습했습니다. 계단 돌입, 좁은 복도 전투, 여러 개의 방이 연결된 구조 공략까지. 땀이 온몸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강무혁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수중 전술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야간 침투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두 사람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어둠이 수면을 뒤덮었죠. 강무혁은 엘라에게 야광 나침반을 건넸습니다. 야간 수중 항법의 핵심은 감각입니다. 시야가 제로인 상황에서는 몸으로 방향을 느껴야 해요. 장비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엘라는 긴장했습니다. 어둠 속 바다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고 방향 감각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눈을 감고 물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해류가 어느 쪽에서 밀려오는지,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당신의 나침반이 됩니다. 강무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엘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다만 물의 압력과 차가움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약한 해류가 밀려왔고 아래쪽 수온이 미세하게 낮았죠. 물이 피부에 닿는 감촉이 달랐습니다. 느껴져. 이제 느껴져. 엘라가 외쳤습니다. 강무혁은 미소 지었죠. 이제 당신도 바다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죠. 두 사람은 밤바다에서 2시간 동안 훈련했습니다. 달빛만이 수면을 비추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엘라는 점점 물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았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죠. 바다에서 너를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육지에 내가 차분하다면 바다에 넌 자유로워. 엘라가 말했습니다. 바다는 제 고향 같은 곳입니다. UDT에 들어온 이유도 바다가 좋아서였죠. 나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왜 내가 그렇게 바다를 사랑하는지. 두 사람의 훈련은 일주일 내내 계속됐습니다. 네이비실의 격투술과 UDT의 생존 기술이 융합됐죠. 엘라는 강무혁에게 칼리 나이프 파이팅을 가르쳤습니다. 필리핀 무술에서 유래한 실전 칼 전투 기술이었죠. 칼은 총보다 조용해. 근접전에서 필수 기술이지.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빠르게 찌르고 빼는 거야. 강무혁은 엘라에게 수중에서의 적 제압법을 전수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일반적인 격투 기술이 통하지 않았죠. 부력과 저항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수중에서는 관절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적의 호흡기를 제거하고 팔을 꺾으면 저항할 수 없죠.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실력은 서로에게 녹아들었습니다. 강무혁은 CQB에서 엘라만큼 빠르고 정확해졌고 엘라는 수중에서 강무혁처럼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훈련을 마치고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우리 팀을 합치면 정말 무적이 될 것 같아.
내 바다 감각과 내 시가전 경험이 합쳐지면 누구도 못 막을 거야. 엘라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강무혁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언젠가 그럴 날이 올지도 모르죠.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날이.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 둘 다 몰랐습니다. 두 전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전략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들이 쌓은 신뢰와 기술은 머지않아 진짜 전장에서 시험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합동훈련 평가가 있었습니다. 양국 지휘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모의 작전이 펼쳐졌죠. 강무혁과 엘라가 이끄는 혼성팀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목표 건물 침투, 인질 구출, 적 제압 모두 교과서적으로 수행했죠. 평가가 끝난 후 미군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이런 팀워크는 처음 봅니다. 마치 10년을 함께 싸운 것 같군요. 한국군 지휘관도 고개를 끄덕였죠. 두 나라의 장점이 완벽하게 융합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합동작전의 모습입니다. 강무혁과 엘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팀이었습니다. 합동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전 대원들은 드물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강무혁은 막사에서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고 엘라는 훈련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고 바다는 고요했죠. 갑자기 긴급 사이렌이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롭고 긴박한 소리였죠. 강무혁과 엘라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렌은 실제 비상사태에만 울리는 것이었죠. 전 대원 작전 상황실 집합. 반복한다. 전 대원 작전 상황실 즉시 집합. 확성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무혁과 엘라는 재빨리 군복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작전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양국 지휘관들과 주요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경보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침착한 장교들도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착석하십시오. 한국군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대원들이 자리에 앉자 조명이 어두워졌고 스크린이 켜졌죠. 화면에는 거대한 컨테이너 선이 떠 있었습니다. 파란 선체에 흰색 글씨가 선명했죠. 스카이라인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엘라는 그 선박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샌디에이고 항구에서 본 바로 그 배였죠. 오전 5시 30분 국제 해적 테러 조직 검은 도적단이 한미 합작 해운회사 소속 초대형 컨테이너선 스카이라이노를 납치했습니다. 작전 참모의 목소리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스크린에 테러리스트들의 정보가 떴죠. 검은 복면에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남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흉악한 눈빛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검은 도적단은 지난 5년간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던 무장 해적 조직입니다. 선박 납치와 인질 협상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아왔죠. 이들은 지금까지 30여 척의 선박을 납치했고 총 200명 이상의 인질을 억류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동아시아 해역까지 진출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선박의 상세 정보였죠. 스카이라이노는 총 톤수 10만 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전장 300m, 폭 50m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죠. 현재 선내에는 한국 엔지니어 15명, 미국 기술자 8명,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 출신 승무원 23명, 총 46명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강무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엘라도 심각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죠. 46명의 무고한 생명이 테러리스트 손에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이 있는 사람도 아이를 둔 부모도 있을 것이었죠.
더 심각한 건 화물입니다. 미군 정보 참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죠. 스카이라이노에는 군수 관련 전자장비가 상당량 적재되어 있습니다. 정밀 통신 장비, 레이더 시스템 부품, 암호화 통신 기기 등이죠. 이것들이 테러리스트나 적대국 손에 넘어가면 양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특히 암호화 통신 기기는 군사작전의 핵심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인질 사건이 아니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죠. 양국 정부는 긴급 협의 끝에 무력 구출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인질의 안전과 화물 탈환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입니다. 협상은 시간 끌기용일 뿐 실제로는 강경 진압을 목표로 합니다. 미군 지휘관도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UDT와 네이비실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 타격팀이 수행합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분이 함께 훈련한 경험과 팀워크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었죠. 모든 시선이 강무혁과 엘라에게 집중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지난 몇 주간 함께 훈련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강 대위, 캠벨 대위. 두 분이 현장 지휘를 맡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협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강무혁과 엘라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헤어질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실전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브리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스카이라이노의 현재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붉은 점이 공해상 한가운데 깜빡이고 있었죠. 현재 스카이라이노는 제주도 남방 200해리 지점 공해상에 정박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선박 폭발을 위협하며 1인당 100만 달러, 총 5천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48시간입니다. 놈들의 병력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엘라가 질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위성 분석과 통신 감청 결과 약 20명에서 3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모두 AK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RPG와 수류탄도 보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실전 경험이 있는 전직 군인으로 파악됩니다. 강무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교는 장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테러리스트 지도부가 선교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항해사도 그곳에 억류되어 있죠. 선교에서 선박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질들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됐습니까? 엘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실과 기관실에 분산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배치는 침투 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놈들이 수시로 인질 위치를 바꾸고 있거든요. 감시를 어렵게 만들려는 전술입니다. 강무혁은 선박 구조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00m 길이의 거대한 선박이었죠.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갑판, 복잡한 내부 구조, 수많은 은신처들. 결코 쉬운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강무혁이 물었습니다. 야간 잠수 침투입니다. 구축함이 3km 지점까지 접근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수중 침투로 선체에 접근합니다. 등반 후 선내 돌입이죠.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훈련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죠. 밤바다 수중 침투, 선체 등반, 건물 돌입. 모든 것이 지난 몇 주간 준비해온 내용이었습니다. 작전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침투 루트, 팀 편성, 돌입 지점, 인질 구출 순서, 폭발물 처리, 철수 계획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논의됐죠.
강무혁과 엘라는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전 계획을 다듬어 갔습니다. 기관실은 UDT가 맞는 게 좋겠습니다. 좁고 복잡한 공간이라 한국식 접근이 유리합니다. 강무혁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선실은 우리가 맡을게요. 복도전은 네이비실이 더 익숙하니까요. 엘라가 동의했죠. 회의가 끝나고 강무혁과 엘라는 작전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죠. 드디어 진짜 전장이네. 훈련이 아니라. 엘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걸 보여줄 시간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강무혁이 답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니,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꽉 쥐었죠. 훈련장에서 쌓은 신뢰가 이제 생명을 걸고 증명될 순간이었습니다. 무혁, 우린 할 수 있어. 46명을 모두 구할 거야. 그렇습니다, 엘라. 한 명도 잃지 않을 겁니다. 대원들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UDT에서 10명, 네이비실에서 10명. 모두 최정예 요원들이었죠. 각자가 100번 이상의 실전과 훈련을 거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강무혁과 엘라는 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국적도 소속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임무와 동료만이 중요합니다. 강무혁의 말에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바다 위에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하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모두 살아서 돌아옵시다. 엘라가 덧붙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자정에 시작될 예정이었죠. 합동 타격팀은 장비를 점검하고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각자 임무를 되새겼습니다. 강무혁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스카이라이너가 있었죠. 46명의 생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라가 옆에 섰습니다.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두 전사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죠. 스카이라이너 탈환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30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바다를 완전히 집어삼켰죠.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어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침투 작전에는 완벽한 조건이었죠. 구축함 강감차남은 스카이라이노에서 3km 떨어진 지점에 조용히 정박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한 최대 거리였죠. 함교에서는 긴장한 표정의 함장과 참모들이 작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스카이라이노의 열화상 이미지가 떠 있었죠. 갑판에서 합동 타격팀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명의 대원들은 완전 무장 상태였죠. 수중 침투용 제호흡기, 방수 무전기, 소음기 장착 소총, 폭파 장비, 야간 투시경까지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강무혁은 팀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장비 상태, 산소통 압력, 무전기 작동 여부까지 빠짐없이 점검했죠. 엘라도 네이비실 대원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대원이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작전 개시 5분 전입니다. 전원 입수 준비. 강무혁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원들이 일렬로 섰죠. 한 명씩 물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보라 소리조차 최소화하며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강무혁이 마지막으로 입수했고 엘라가 그 바로 뒤를 따랐죠.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온은 약 18도. 긴 시간 잠수하기에는 체온 손실이 우려되는 온도였죠. 수중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엘라는 강무혁이 가르쳐준 대로 눈을 감고 물의 흐름을 느꼈죠. 해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이동하면 체력을 절약할 수 있었죠. 팀은 일렬로 이동했습니다.
각자 앞 대원의 발목에 묶인 야광줄을 따라갔죠. 강무혁이 선두였고 엘라가 그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완벽한 침묵 속에서 오직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호흡기 덕분에 기포도 나오지 않았죠. 1km를 지났을 때 강무혁이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방향을 재조정하는 신호였죠. 대원들은 제자리에서 떠 있으며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강무혁은 야광 나침반을 확인하고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2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스카이라이노의 거대한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초대형 컨테이너 선답게 그 크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300m 길이의 거대한 철벽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죠. 강무혁이 다시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상승 준비 신호였죠. 팀은 천천히 수면으로 올라갔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감압병을 일으킬 수 있었기에 속도 조절이 중요했습니다. 수면 바로 아래에서 강무혁이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확인했죠. 선체 위에 보초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바다로부터의 침투를 예상하지 못하는 듯 했죠. 강무혁이 손신호를 보내자 대원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바로 앞에 있었죠. 침투조 준비. 엘라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4명의 선발대가 등반 장비를 꺼냈죠. 흡착식 등반 도구였습니다. 진공 흡착으로 철벽 같은 선체에 붙어 올라갈 수 있는 장비였죠. 첫 번째 대원이 선체에 도구를 부착했습니다. 쏙 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히 고정됐죠. 그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1m씩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20m 높이의 선체를 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손이 미끄러지면 그대로 떨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대원들은 완벽한 훈련으로 단련돼 있었습니다. 한 명씩 순차적으로 등반을 시작했죠. 10분 후 선발대가 갑판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재빠르게 확인하고 안전 신호를 보냈죠. 로프가 조용히 내려왔고 나머지 대원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무혁과 엘라가 마지막으로 갑판에 올라섰죠. 갑판은 컨테이너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높이 쌓여 있어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죠. 은신하기는 좋지만 매복당하기도 쉬운 지형이었습니다. 강무혁이 손짓으로 팀을 둘로 나눴습니다. 알파팀은 나와 함께 기관실로, 브라보팀은 엘라 대위와 함께 선실로, 인질 확보 후 선교에서 합류합니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전기를 통한 최소한의 교신만 하기로 약속했죠. 알파팀 이동. 강무혁의 팀이 기관실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조심스럽게 통과했죠. 발소리를 최소화하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죠. 갑자기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무혁이 주먹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죠. 대원들이 즉시 컨테이너 뒤로 숨었습니다. 호흡조차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2명의 테러리스트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AK 소총을 어깨에 맨 채 담배를 피우며 걷고 있었죠. 그들은 경계심이 느슨했습니다. 이미 사흘째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돈만 받으면 끝이야. 며칠만 버티면 돼. 한 명이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이번만 성공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큰 배는 처음이야. 그들이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강무혁이 손신호를 보냈죠. 2명의 UDT 대원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무음제압이었습니다.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소리를 낼 수 없게 했죠. 10초 만에 2명의 테러리스트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총성 하나 없는 완벽한 제압이었죠. 시체를 컨테이너 뒤에 숨기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기관실 입구에 도착했죠.
무거운 철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 잠겨 있습니다. 한 대원이 속삭였습니다. 강무역은 전자락 해제 장비를 꺼냈죠. 조그만 기계를 문에 부착하고 작동시켰습니다. 삐삐삐. 10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무역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죠.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기관실 안에는 한국인 엔지니어 5명이 바닥에 묶여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 3명이 감시하고 있었죠. 그들은 의자에 앉아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죠. 강무역이 돌입 신호를 보냈습니다. 섬광탄이 기관실 안으로 던져졌죠. 쾅! 강렬한 빛과 소음이 터졌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죠. 그 순간 알파팀이 돌입했습니다. 네이비실 훈련에서 배운 각도 진입이었습니다. 문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죠. 3초 만에 테러리스트 3명이 제압됐습니다. 인질 확보. 알파팀 기관실 장악 완료. 강무역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묶여있던 엔지니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강무역은 그들의 묶인 손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세요. 곧 안전하게 데려가겠습니다. 한편 엘라의 브라보 팀은 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했죠. 엘라는 코너마다 이라크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재빠르게 확인하고 진입하는 방식이었죠. 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라가 귀를 기울였죠. 미국인 기술자들이야. 8명 정도. 그리고 테러리스트도 4명 있어. 엘라가 팀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작전을 빠르게 계획했죠. 문 양쪽에 섰다가 동시 돌입. 인질 보호가 최우선이야. 섬광탄 먼저, 그 다음 진입. 대원들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죠.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엘라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문이 열리고 섬광탄이 투척됐죠. 쾅! 브라보 팀이 돌입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반격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죠. 하지만 1분도 안 돼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테러리스트 4명 모두 무력화됐고 인질은 1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브라보팀 인질 확보. 선실 장악 완료. 엘라가 보고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교였습니다. 테러리스트의 핵심 병력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폭발 장치가 설치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두 팀은 선교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전투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알파팀과 브라보팀이 선교 아래에서 합류했습니다. 강무혁과 엘라는 서로의 눈을 마주봤죠. 지금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인질 대부분을 구출했고 아직 발각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선교는 선박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 시야는 좋지만 그만큼 방어하기도 쉬운 구조였죠.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중 사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 안에 적 병력 약 15명. 리더급 인물도 있습니다. 정찰을 마친 대원이 보고했습니다. 강무혁이 선교 구조도를 펼쳤죠. 지난 몇 주간 연구한 자료였습니다. 중앙 통로로 돌입하면 집중 사격을 받습니다. 놈들이 바리케이드를 쳐놨을 거예요. 양쪽에서 동시에 진입해야 해요. 엘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구조도 위를 움직이며 경로를 그렸죠. 강무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파팀은 좌측 계단, 브라보팀은 우측 계단. 내 신호에 맞춰 동시 돌입합니다.
폭발 장치 위치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발견 즉시 해체에 들어갑니다. 대원들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죠. 모두가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총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무혁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했죠. 3, 2, 1. 돌입.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섬광탄이 선교 안으로 던져졌죠. 쾅, 쾅. 2차례의 폭음이 울렸습니다. 합동팀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반격했죠. 타타타탕. AK 소총의 총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강무혁은 UDT 대원들과 함께 좌측을 장악했습니다. 컨트롤 패널 뒤로 몸을 숨기며 정확한 사격을 가했죠. 훈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테러리스트 3명이 쓰러졌습니다. 엘라는 네이비실 대원들과 우측을 돌파했습니다. CQB 훈련의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죠. 빠른 기동, 정확한 조준, 틈새를 노리는 사격. 테러리스트 4명이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들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교 중앙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완강히 저항했죠. 책상과 의자를 쌓아 올려 엄폐물로 삼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바리케이드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말리아 억양이 섞인 영어였죠. 한 발짝만 더 오면 선박을 폭파시킨다. 우리도 죽지만 너희도 다 죽는다. 그의 손에는 붉은 버튼이 달린 기폭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버튼 바로 위에 올려져 있었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강무혁과 엘라는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대원들도 일제히 사격을 멈췄죠. 얼마나 남았지? 엘라가 무전으로 속삭였습니다. 10분, 아니 그보다 적을 수도 있어. 폭발 장치를 찾아야 해. 강무혁이 답했습니다. 그의 눈이 선교 안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어디에 폭발물이 있을까?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테러리스트 리더는 기폭 장치를 흔들며 계속 위협했죠. 우리를 죽이면 너희도 다 죽는다. 물러서. 지금 당장 물러서라고. 그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습니다. 이미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마지막 카드는 자폭뿐이었습니다.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엘라가 강무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훈련하며 쌓은 교감이었죠. 엘라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리더를 맡을게. 넌 폭발 장치로. 강무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폭발 장치를 해체하지 못하면 모두 죽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을 세면 움직여. 조심해. 순간이었습니다. 엘라가 갑자기 뛰쳐나갔습니다. 바리케이드를 향해 달리며 사격했죠. 테러리스트들의 주의가 완전히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 여자를 쏴. 쏴.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그 틈을 타서 강무혁이 반대편으로 우회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선교 뒤편으로 이동했죠. 네이비실 대원 둘이 그를 엄호했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테러리스트들의 시선을 분산시켰죠.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엘라는 컨트롤 패널 뒤에 몸을 숨기며 정확한 사격을 이어갔죠. 테러리스트 여러 명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빗발쳤고 엘라의 엄폐물도 점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파편이 그녀의 뺨을 스쳤죠. 강무혁은 선교 뒤편 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때 그는 발견했죠. 선교 구석 항해 장비 아래에 플라스틱 폭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4 폭약 4kg. 이 정도면 선교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양이었죠.
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디지털 타이머가 째깍거리고 있었죠. 5분 47초, 46초, 45초.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폭발물 발견. 해체 시작합니다. 강무혁이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폭발물 해체 도구를 꺼냈죠.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빨간 선, 파란 선, 노란 선, 초록 선. 4개의 선이 타이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자르면 즉시 폭발하는 구조였죠. 강무혁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배선을 추적했습니다. 어느 선이 기폭 장치로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4분 23초, 22초, 21초.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총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죠. 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테러리스트 리더가 엘라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그녀의 엄폐물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죠. 리더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였습니다. 캡틴. UDT 대원 기마사가 몸을 던져 엘라를 가렸습니다. 타타탕. 총성이 울렸고 기마사가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기마사. 엘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즉각 반격했죠. 정확한 조준으로 테러리스트 리더의 어깨를 쏴 맞췄습니다. 리더가 비틀거리며 기폭 장치를 떨어뜨렸죠. 바닥에 기폭 장치가 굴러다녔습니다. 대원 부상. 의무병. 엘라가 외쳤습니다. 의무병이 재빠르게 달려가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강무혁은 마지막 배선을 확인했습니다. 파란 선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르면 타이머가 멈출 것이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즉시 폭발합니다. 2분 15초, 14초, 13초.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무혁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믿기로 했죠. 파란 선 절단. 그는 리퍼를 파란 선에 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힘을 주었죠. 딸깍. 선이 끊어지며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1분 47초. 강무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폭발 장치 해제 완료. 강무혁이 보고했습니다. 선교 안의 모든 테러리스트가 제압됐습니다. 남은 건 부상당한 리더 혼자뿐이었죠. 그는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기폭 장치는 그의 발치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끝났다. 엘라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총을 내리고 부상당한 기마사에게 달려갔죠. 괜찮아? 버텨. 괜찮습니다. 대위님 작전 성공했습니까? 기마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래, 성공했어. 내 덕분이야.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굉음이 들렸죠. 쾅! 테러리스트들이 설치했던 또 다른 폭발물이 터진 겁니다. 선교 미층의 폭약이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중 장치였습니다. 선교 한쪽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강무혁은 폭발의 충격으로 비틀거렸죠. 발밑이 흔들렸고 바닥이 갈라졌습니다. 무혁. 엘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무혁은 균형을 잃고 무너진 바닥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3미터 아래 철판 위로 추락했죠. 등과 허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시야가 희미해졌습니다. 무혁. 정신 차려. 무혁. 엘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인질 전원 구출 완료. 테러리스트 전원 제압. 하지만 강 대위가 중상 긴급 후송 필요. 엘라의 다급한 무전 소리가 울렸습니다. 스카이라이노는 폭발 여파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엘라는 무너진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죠. 강무혁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원 인질 데리고 철수. 나는 강 대위를 데리러 간다. 엘라가 외쳤습니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대원이 말렸지만 엘라는 이미 로프를 잡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죠. 선박은 계속 기울고 있었고 침수도 시작됐습니다. 엘라는 강무혁에게 도달했습니다. 그의 맥박을 확인했죠.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엘라는 강무혁을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냈습니다. 로프를 타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10분 후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엘라는 강무혁을 헬기에 태웠습니다. 의무병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스카이라이너는 점점 기울었지만 인질은 전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무혁의 생사는 아직 불확실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해 해군 병원 중환자실에 강무혁이 누워 있었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뇌출혈도 있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들은 최소 한 달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강무혁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엘라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죠. 며칠을 꼬박 지킨 듯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군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강무혁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작전 중에는 강인한 전사였지만 지금은 지쳐 보이는 한 사람이었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엘라. 엘라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지만 강무혁이 정말 깨어난 걸 확인하고는 눈물이 쏟아졌죠. 무혁,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강무혁의 이마를 짚어봤죠. 열은 없었습니다. 강무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갈비뼈가 아직 안 붙었어.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래. 엘라가 그를 조심스럽게 제지했습니다. 강무혁은 다시 눕고 천천히 엘라를 바라봤죠.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까? 강무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엘라는 물컵을 들어 그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당연하지. 인질 전원 구출했어. 46명 모두 무사해. 테러리스트들도 모두 제압됐고 스카이라이너도 무사히 예인됐어. 모두 너 때문이야. 엘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죠. 널 잃을 뻔했어. 폭발이 일어났을 때 난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내가 떨어지는 걸 보는데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어.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라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죠. 무너진 선교 틈으로 떨어진 강무혁을 발견했을 때의 그 순간을.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그를 업고 헬기까지 달려갔던 그 순간을. 헬기 안에서 그의 손을 잡고 죽지 마, 제발 죽지 마라고 되뇌었던 그 순간을. 강무혁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미안합니다. 걱정 끼쳐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없었으면 우린 실패했을 거야. 내가 폭발 장치를 해제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죽었어. 엘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죠. 그녀는 강무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훈련장에서 내기했을 때 난 너를 무시했어. 한국 특수부대를 깔봤지. 네이비실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전사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강무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당신이 테러리스트들을 막아줬기에 제가 폭발 장치를 해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의 오만과 갈등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바다에서의 승부로 첫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존중으로 변했죠. 함께 훈련하며 신뢰를 쌓았고 실전에서 서로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걸고 서로를 지켜준 전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전우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 있었죠. 병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국군과 미군 고위 장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엘라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자세를 바로 했죠. 강 대위, 캠벨 대위. 스카이라이노 탈환 작전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한국군 장성이 말했습니다. 미군 장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두 분의 리더십과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양국 정부는 두 분께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화랑무 공훈장을, 미국 정부는 네이비 크로스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강무혁과 엘라는 침대에서 의자에서 각각 격려했습니다. 장성들은 두 사람을 격려하고 나갔죠.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훈장이라. 엘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난 이미 더 큰 걸 받았는데. 진짜 동료를 말이야. 진짜 친구를. 그리고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강무혁이 그녀를 바라봤죠. 그리고 엘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죠. 그들이 처음 승부를 벌였던 진해 앞바다였습니다. 햇살이 수면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죠. 저 바다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근데 내가 날 이겼을 때 난 화가 났어. 자존심이 상했지.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느꼈어. 엘라가 말했습니다. 강무혁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때의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과정이 필요했어요. 엘라는 강무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한 바다 같았죠. 무혁, 난 원래 일주일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내가 쓰러졌을 때 난 깨달았어.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걸. 다시 만날 거라는 막연한 약속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강무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라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왔죠. 난 지휘부에 요청했어. 한국 파견 근무를. 아니면 연합훈련 교관이라도. 어떻게든 너 가까이 있고 싶다고. 엘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작전 중에 내가 떨어질 때 난 알았어.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아니, 그 이상이라는 걸. 무혁 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용기를 내는 듯 했죠. 난 널 사랑해. 전우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 남자로서. 처음엔 존경이었는데 그게 신뢰가 됐고 신뢰가 우정이 됐고 우정이 사랑이 됐어. 강무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저를 구하러 내려왔을 때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당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지 마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그 목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엘라는 강무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무혁, 우리 함께 있을 수 없을까? 거리도 국적도 모든 걸 넘어서서. 군인끼리 결혼하는 거 힘든 거 알아. 특히 양국 군인은 더 복잡하겠지. 하지만 우린 함께 싸웠고 함께 살아남았어. 그보다 더 강한 연결이 어디 있겠어?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무혁의 손을 잡은 채였죠. 강무혁, 나와 결혼해 줄래?
내가 회복되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난 미국 해군을 그만둘 수도 있어. 한국에 정착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내 곁에 있는 거야. 강무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엘라의 손을 꽉 잡았죠. 엘라, 당신이 그만큼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방법을 찾읍시다. 당신도 군인이고 저도 군인입니다. 둘 다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죠. 함께할 방법은 있을 겁니다. 엘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그건 예스라는 거야? 강무혁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예스입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엘라는 강무혁을 조심스럽게 껴안았습니다. 갈비뼈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두 전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부딪혔지만 결국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죠. 내기로 시작된 승부는 우정으로 끝났고, 우정은 전우애로 깊어졌고, 전우애는 사랑으로 완성됐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 바다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죠. 몇 달 후 진해 앞바다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UDT 대원들과 네이비실 대원들이 모두 참석했죠. 양국 지휘관들도 축하를 보냈습니다. 강무혁은 군복을 입고 섰고 엘라도 군복을 입고 그 옆에 섰습니다. 두 전사는 바다를 배경으로 서약을 나눴죠. 바다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에서 만났고, 이 바다에서 싸웠고, 이 바다에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바다 앞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강무혁이 말했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지만 바다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겁니다. 어디에 있든 같은 바다를 보며 같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기억할 겁니다. 우린 평생 함께입니다. 엘라가 말했습니다. 키스가 이어졌고 대원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바다에서 두 전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